장모님은 청소나 하세요.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 집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친정어머니면 뭐 어때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30년간 숨겨왔던 내 진짜 모습을 말이죠.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전라도 광주에서 평생을 살았죠. 그런데 석 달 전 딸아이 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찾아온 아기였으니까요. 그래, 우리 미니야, 축하한다. 엄마가 올라가서 산후조리 도와줄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산후도우미 부르면 돼.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식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미니야, 엄마가 해줘야지. 내 딸 낳고 뭘 남한테 맡겨.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오신다고요? 좀 곤란한데 사위 정우진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한 달만 있다가. 응? 그렇게 나는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광주역에서 서울역까지 2시간.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위가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딸을 도와주고 조용히 내려오면 돼.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나왔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정우지, 38살.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비싼 향수 냄새가 났죠. 그래, 우진 씨, 고마워요. 마중까지 나와주고. 당연히 해야죠. 차 이쪽입니다. 외제차였어요. 나는 차에 타면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시골 노인네가 이런 비싼 차에 타도 되나 싶었거든요. 강남으로 향하는 길, 사위는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만 조용히 흘러나왔죠. 미니는 괜찮아요? 네, 입덧이 좀 심한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석갈은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딸 고생이 많네.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저희 집이 좀 작거든요. 장모님 오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어디든 상관없어. 그리고 장모님, 저희 둘 다 직장 다니잖아요. 낮에 심심하실 텐데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일? 네, 어차피 집에 계실 거잖아요. 청소랑 빨래, 설거지 정도요. 미니가 임신 중이라 힘들어하거든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 그 정도야 당연히 해줘야지. 사위가 백미러로 나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4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와, 정말 넓다. 100평은 되어 보였어요.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죠. 미니야,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 있었어요. 엄마, 딸이 일어나서 나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딸이었어요. 우리 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괜찮아, 엄마. 이제 좀 나아졌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자, 장모님, 짐, 이리 주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사위가 내 캐리어를 들고 복도로 갔어요. 나는 딸을 따라 걸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나치는 방들은 모두 넓고 좋아 보였는데 사위가 멈춘 곳은 복도 끝 작은 문이었어요. 여기가 장모님 방입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왔어요. 다락방 같았죠. 창문도 작았고 천장도 낮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라고? 네, 여기밖에 없어서요. 불편하시겠지만 참아주세요. 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다른 방은 다 쓰고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걱정 마. 우리 미니가 편하게 쉬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렇게 좁은 방에 나를 재우다니.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장모님, 식사하세요. 사위가 불렀습니다. 식탁에 가니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배달 음식이었죠. 중국집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딸이 입덧 때문에 잘못 먹었어요. 나는 걱정이 됐죠. 미니야, 이런 거 말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임신부는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저희는 매일 배달 음식 먹어요. 요리 안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이 임신했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저희는 이게 편해요. 장모님도 적응하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어요. 그때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내일부터 규칙 좀 말씀드릴게요. 규칙? 네, 아침에 우리 출근하면 청소 좀 해주세요. 거실, 방, 화장실 전부요.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빨래도 좀 해주시고요. 저녁에 우리 퇴근하기 전에 다 끝내주세요. 알았어. 참, 장모님 식사는 따로 하세요. 우리랑 시간이 안 맞으니까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따로 먹으라고? 네, 불편하시겠지만 그게 나아요. 미니 입덧도 있고 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여기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좁은 다락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죽은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때 나는 42이었고 딸은 12이었죠. 보험금도 없었고 빚만 3천만 원 남았어요. 나는 살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빌딩 청소, 아파트 청소, 가게 청소.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왔어요. 손발이 튼 채로 딸을 키웠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딸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람.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괜찮아. 한 달만 참자. 딸을 도와주고 내려가면 돼.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사위와 딸은 아직 자고 있었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란 몇 개, 우유, 빵.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딸을 위해 뭔가 해줘야겠다 싶었죠.
계란 프라이를 하고 빵을 구웠습니다. 7시쯤 되자 사위가 방에서 나왔어요. 장모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침 좀 준비했어. 사위가 식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저희는 아침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딸은 임신부인데 아침을 먹어야지. 장모님, 저희 스타일이 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딸이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죠. 엄마, 뭐 해? 미니야, 아침 먹어. 엄마가 해놨어. 딸이 식탁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아침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넌 임신부잖아. 엄마, 그만해. 우진 오빠가 싫어해. 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출근하면 청소 좀 부탁드려요. 저녁에 제 친구들 오거든요. 친구들이? 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집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알았어. 사위와 딸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딸은 임신 5개월인데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넌 회사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출산휴가 아껴야 해. 딸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잘 다녀와. 조심하고. 네.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넓은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화장실, 주방, 허리를 굽히고 걸레질을 했어요. 70이 살 나이에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점심때가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다락방 구석에 앉아서 혼자 먹었죠. 왠지 서러웠습니다. 오후 3시쯤 청소를 다 끝냈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였어요. 벌써 오셨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친구들 오기 전에 확인하려고 사위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그러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남아있는데요. 아, 미안해. 내가 다시 닦을게. 그리고 주방 싱크대 배수구도 깨끗이 안 됐고요. 그것도 다시 할게.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청소일 하셨다면서요? 이 정도밖에 못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안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 그럼 안경을 쓰시든지. 아무튼 다시 해주세요. 사위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나는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저녁 6시 사위 친구들이 왔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었어요. 모두 잘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우진아, 집 좋네. 역시 강남은 달라. 그렇지. 100평이야. 친구들이 감탄하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나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다락방 문을 두드렸어요. 장모님, 나와서 음료 좀 준비해 주세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봤어요. 우진아, 이분은 누구야?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집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집 도와주는 분.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소개하다니.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줌마, 청소만 하세요? 요리도 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위가 대신 답했습니다. 청소 전문이세요. 요리는 잘못하시고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청소부네. 요즘 청소부 구하기 힘든데 좋겠다. 나는 주방으로 도망치듯 갔어요. 음료수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쟁반을 놓는데 컵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사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소파에 쏟으면 어떡해요? 미안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근데 미니 씨는 퇴근 안 했어? 아, 오늘 회식이 있대. 늦을 거야. 임신했는데 회식까지 해? 힘들겠네. 괜찮아. 미니가 워커홀릭이거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집 도와주는 분, 청소 전문.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밤 10시. 딸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미니야, 왔니? 밥은 먹었어? 응. 엄마, 회식에서 먹었어. 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우리 딸, 임신했는데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 그때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내일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거실로 오세요. 나는 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사위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서예요. 계약서? 네, 장모님이 저희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조건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장모님, 어차피 심심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하우스키퍼 비용 아끼고 싶고요. 사위가 서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월 1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청소, 빨래, 설거지, 식사 준비 다 해주셔야 해요. 나는 딸을 봤어요. 미니야, 이게 무슨 소리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진 오빠가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대. 나을 것 같다고? 나는 내 엄마야. 가사도우미가 아니라고.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저희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나는 손이 떨렸어요. 먹여 살린다고? 네, 식비, 주거비 다 저희가 부담하잖아요.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계약서에 사인해줘. 우진 오빠, 기분 풀어주자. 이니야, 엄마, 제발, 나 때문에 참아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인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시면 돼요. 사위가 웃으며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울었어요. 나는 가사도우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내 딸의 집에서.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72살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죠. 딸은 매일 회사에 갔어요. 임신 5개월인데도 아침 8시에 나가 저녁 9시에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더 늦었어요. 밤 11시에 들어오곤 했죠.
나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어느 날 저녁,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 초대했어요. 또 친구들이? 네, 이번엔 부부 동반이에요. 총 8명 올 거예요. 8명이나? 네, 저녁 식사 준비 좀 부탁드려요. 나는 당황했어요. 나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장모님, 계약서에 식사 준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그리고 장모님, 그날은 앞치마 입고 서빙해주세요. 서빙까지? 당연하죠. 우리 집 가사도우미시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샀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사위가 준 돈은 30만 원이었어요. 부족할 것 같아서 내 돈 10만 원을 보탰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쳤어요. 오후 5시까지 주방에서 일했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6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형, 오랜만이야.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어요.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우진아, 집 진짜 좋다. 한강 뷰 대박이네. 그렇지. 100평이야. 들어와. 손님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렸죠. 사위가 다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나오세요. 손님들 오셨어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손님들이 나를 봤습니다. 우진 씨, 이분은 누구세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집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녁 준비하셨어요. 아, 가사도우미시구나.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가볍게 인사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다들 왔네. 오랜만이야. 미니야. 임신 축하해. 배 많이 나왔네. 여자 손님 한 명이 딸의 배를 만졌어요. 고마워. 이제 5개월 됐어. 그런데 미니야, 시어머니는 안 계셔? 우리 시어머니는 광주에 계셔. 멀어서 잘 못 봬요. 그럼 친정어머니는? 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광주에 계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나를 부정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광주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손님 한 명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나는 주방으로 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음료수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어요. 손님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여자 손님이 음료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차가운 거 맞죠? 저 차가운 거만 마셔요. 네, 차가운 겁니다. 확인 좀 해봐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손님이 뚜껑을 열어 확인했어요. 다행이네. 감사해요. 무례한 태도였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와, 음식 많네.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남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집 아줌마가 요리 잘해요.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주방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여자 손님이 갈비찜을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 이거 너무 짠데. 짜요. 사위가 당황했습니다. 네, 간이 너무 세요. 다른 손님들도 먹어봤어요. 정말 짜네. 이거 먹기 힘든데. 장모니, 사위가 날카롭게 나를 불렀어요. 나는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간을 왜 이렇게 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손님들 앞에서 망신이잖아요.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물 마시면서 먹으면 돼. 그래도 이건 좀 심한데.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아, 그 아줌마 누군지 말해봐. 진짜 가사도우미야? 응, 우리 집 전담이야. 월급 얼마나 줘? 100만 원. 싸네. 요즘 가사도우미 200은 받는데. 그러게. 그래서 구한 거야. 여자 손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 아줌마 좀 나이 드신 것 같지 않아? 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뭐. 그래도 싸니까. 손님들이 웃었어요. 나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싸니까. 나는 그들에게 싼 가사도우미였습니다. 10시가 넘어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나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딸이 나를 부정했습니다. 엄마는 광주에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미안했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희야, 너 왜 나를 부정했어? 엄마, 미안해. 우진 오빠가 그러래. 그래도 나는 내 엄마잖아. 알아. 엄마. 근데 친구들한테 엄마가 가사도우미로 일한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창피하다고. 응. 우진 오빠 친구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알면 우진 오빠가 무시당할 것 같아서. 나는 딸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조금만 참아줘. 우진 오빠,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 받고 있거든. 지금은 좋은 이미지 보여줘야 해. 딸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를 숨겨야 한다고? 엄마, 승진하면 달라질 거야. 그때는 엄마한테도 잘할게. 응? 나는 손을 뺐습니다. 민희야, 너 변했구나. 엄마, 나가줄래? 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화났어. 나가. 딸이 천천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딸이 나를 부정했어요.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딸을 잘못 키운 걸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봐야 해. 딸이 정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사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72살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이제 임신 7개월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니야,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리했구나. 좀 쉬어. 괜찮다니까. 하지만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물 한 잔 가져다 줄게.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딸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엄마, 배가 아파. 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어디 아픈데? 아랫배가 당기는 것 같아. 나는 당황했습니다. 사위한테 전화해야겠다. 핸드폰을 꺼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니가 지금 배 아파한다고. 지금 회식 중인데요. 심해요?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이 데려가 주세요. 저는 빠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중요한 자리라서요. 택시 불러서 가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회식이 중요하다고? 미니야, 택시 부를게. 응급실 가자. 엄마, 우진 오빠는 회식 중이래. 못 온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나 아픈데. 나는 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택시를 불렀어요. 1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2살 힘으로 임신부를 부축하니 숨이 찼습니다. 택시에 탔어요.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기 괜찮겠지? 괜찮아. 우리 미니 씩씩하잖아. 무서워. 엄마, 딸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2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신부요. 배가 아프다고 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딸을 앉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딸을 검사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조기 진통 증상이 있네요.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이요? 네.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의사, 아기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3일 정도 입원하세요. 딸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딸 옆에 앉았어요. 미니야, 걱정 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나 무서워.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니 핸드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입원했어. 조기 진통이래. 심각해요? 3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지금은 회식 끝나고 2차 가야 해서 지금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입원했는데 장모님,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늘 저희 부장님 승진 축하 자리라서요. 그게 지금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회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우진 오빠 온대. 내일 온대.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안 와? 회식이 있대. 딸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니야, 울지 마.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진 오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임신했는데도 회사 다니라고 하고 집안일도 다 엄마한테 시키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편이잖아. 선택? 나는 선택한 적 없어.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니야, 엄마, 사실은 나 우진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우진 오빠가 피임안했거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임신했으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우진 오빠는 내가 의사인 게 좋았대.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임신했어도 회사 다니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해. 내가 우진 오빠 편만 들었잖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엄마를 가사도우미로 만들었잖아. 친구들한테 엄마 없다고 거짓말했잖아. 괜찮아. 미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최악의 딸이야. 딸이 울었습니다. 나는 딸을 안았어요. 72살 품에서 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엄마, 하나도.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참고 사니? 아기 때문이야. 아기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진 오빠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오늘도 안 왔잖아. 나 아픈데. 딸이 다시 울었어요.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니야, 엄마가 물어볼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응, 너 우진 씨 사랑해. 딸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아. 이제는. 나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왜 참고 살아? 엄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나 이혼하면 갈 데가 없잖아. 미니야, 엄마는 집도 없고 돈도 없잖아. 내가 이혼하면 우리 둘 다 거리로 나앉는 거야. 딸이 울먹였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있었어요. 엄마가 짐이 될까봐. 미니야, 엄마는 짐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 나는 우진 오빠 없이는 못 살아. 아기도 있고. 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딸을 지켜야 해. 그날 밤, 딸이 잠들고 나서 경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신비서. 30년 동안 나를 도와준 비서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비서. 나야. 회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광주는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이제 서울로 올라갈 거야. 서울로요? 응. 그리고 신비서. 내일 아침에 정우진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줘. 정우진이요? 응. 내 사위야. 사위분을요. 전부 다 알아봐. 회사, 학력, 재산, 여자 관계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신비서.
네, 회장님, 내 딸 지켜야겠어. 전화를 끊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위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볼 거야. 그리고 딸을 구할 거야. 72살 노인이지만 아직은 할 수 있어. 30년 동안 쌓아온 힘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사위가 병원에 왔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나는 병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딸은 안에서 자고 있었죠. 장모님, 미니 어때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자고 있어. 사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나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딸이 눈을 떴어요. 우진 오빠, 깼어? 괜찮아? 사위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 회사는 휴가 냈어? 응, 3일. 3일이면 되겠네. 사위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딸이 조용히 사위를 봤습니다. 우진 오빠, 어젯밤에 왜 안 왔어? 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사위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 중요한 자리였다고. 그래도 나 응급실에 실려간 건데 장모님이 계셨잖아. 걱정할 것 없었어. 사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아픈데 회식이 우선이야? 사위가 날카롭게 나를 봤어요. 장모님, 회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장님 자리였다고요. 그래도 장모님이 계셨으면 됐잖아요. 제가 뭘 더 해야 해요? 사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괜찮아. 우진 오빠도 어쩔 수 없었어. 미니야, 엄마, 그만해.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일어났어요. 나 회사 가봐야 해. 오늘 미팅 있거든. 벌써? 방금 왔잖아. 장모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사위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보, 저녁에는 와줘. 딸이 말했어요. 글쎄, 야근할 수도 있어. 연락할게. 사위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딸을 봤어요. 미니야, 저 사람 정말 괜찮아? 엄마, 제발, 나 지금 아프다고.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 비서였어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 비서. 어떻게 됐어? 회장님. 조사 끝났습니다. 빨랐네. 정우진. 38살. 대한전자 근무 12년 차입니다. 응. 그런데 회장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뭔데? 일단 학력부터 문제예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네, 실제로는 지방 사립대 출신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있어? 직위도 거짓말입니다. 부장이 아니라 대리예요. 대리? 네, 그리고 회사에서 평판도 좋지 않습니다. 여자 관계로 소문이 많아요. 여자 관계? 네,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나는 화가 치밀었어요. 더 조사해봐. 그리고 회장님, 재산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재산. 통장 잔고 200만 원입니다. 빚은 5천만 원이고요. 강남 아파트는 전세입니다. 5억에 전세 낀 거예요. 외제차는 리스입니다. 월 3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진비서. 더 자세히 조사해. 그리고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위는 거짓말쟁이였어요. 학력, 직위, 재산 모두 거짓. 딸을 속인 거죠. 어떻게 딸한테 말해야 할까? 그때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병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딸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수진아. 왔어. 수진. 나는 문 옆에 숨어들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 응, 괜찮아. 들어와. 여자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봤습니다. 사위가 여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딸은 화장실에 간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요즘 집에서 너무 힘들어. 오빠도 참 고생이 많아. 장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임신했고. 여자가 사위 팔을 만졌습니다.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해? 민희가 아기 낳고 이혼하면 바로 하자.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 응, 나 진짜 못 참겠어. 민희랑 사는 거. 그럼 빨리 이혼해. 나 기다리기 힘들어. 여자가 사위에게 안겼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딸이 나왔습니다. 여자와 사위가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우진 오빠. 이게 뭐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희야. 이건 회사 동료야. 문병 왔어. 사위가 얼른 말했습니다. 문병. 왜 오빠 손을 잡고 있었어? 그게 위로해 주는 거야. 여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뭘 들었는데? 이혼하자고 했잖아. 나 아기 낳으면 이혼하자고. 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희야. 진정해. 농담이었어. 농담. 이게 농담이야? 딸이 소리쳤어요. 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 사람이 나를 봤어요. 엄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회사 동료예요. 회사 동료가 왜 우리 딸 병실에 와서 손을 잡고 있어? 장모님.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들었어. 이혼하자고 했잖아.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그만 갈게요. 여자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민희야. 미안해. 진짜 농담이었어. 나한테서 떨어져. 딸이 사위를 밀쳤습니다. 민희야. 제발.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딸이 소리쳤어요. 사위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장모님이 괜히 오셔서. 뭐라고? 원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오시고 나서 다 꼬였어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거잖아. 바람 아니에요. 그냥 회사 동료예요. 회사 동료가 이혼하자고 해? 사위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사위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딸이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미니야. 엄마가 있잖아.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사위의 모든 걸 밝혀낼 거야. 그리고 딸을 구할 거야. 핸드폰을 꺼냈어요. 진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진의 여자 관계 더 조사해. 김수진이라는 여자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거야. 사위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 3일 후 딸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위는 퇴원하는 날도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나와 딸 단둘이 택시를 타고 왔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역할한 것뿐이야. 집에 도착했어요. 딸을 방에 눕혔습니다. 미니야, 푹 쉬어. 엄마가 죽 끓여줄게. 응. 엄마. 딸이 눈을 감았어요.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 비서였어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 비서. 어떻게 됐어? 회장님. 추가 조사 끝났습니다. 빨리 말해봐. 김수진. 29살. 정우진과 같은 회사 다닙니다. 응. 교제한 지 1년 됐어요. 정우진이 결혼하기 전부터요. 결혼 전부터. 네. 그리고 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정우진이 김수진한테 약혼 반지 줬어요. 3달 전에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약혼 반지라고? 네. 따님이 임신하고 계실 때요. 그 나쁜 새끼.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정우진의 빚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1억 5천입니다. 대부분 도박 빚이에요. 도박. 네. 카지노에서 잃은 돈입니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 인간이 우리 딸을 어떻게 본 거야? 따님이 의사니까 돈벌이가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비서. 증거 다 모아놔. 이미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내일 서울로 올라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는 완전히 쓰레기였어요. 딸을 돈으로만 본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였어요. 장모님. 미니 어디 있어요? 방에서 쉬고 있어.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양복을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장모님.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지금 딸 죽 끓이고 있어. 저는요? 저도 배고픈데. 사위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았어요. 딸이 퇴원했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피곤해서 못 보겠어요. 내일 볼게요. 사위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 박영자. 조금만 더 참아. 그날 밤 딸이 잠들고 사위도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락방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신 비서가 보낸 이메일을 열었어요. 정우진 조사 보고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사위와 김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김수진의 손.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위의 빚 내역이 나왔어요. 카지노 빚 8천만 원. 신용카드 빚 4천만 원. 사채 3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위의 진짜 학력과 경력.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 부장이 아니라 대리. 연봉 6천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딸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해. 그리고 나도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출근하고 나서 딸을 불렀습니다. 미니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이 거실로 나왔어요. 앉아. 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미니야, 엄마가 우진 씨 조사를 좀 했어. 조사? 응. 사람을 시켜서. 엄마, 왜 그런 짓을 해? 딸이 당황했습니다. 미니야, 이거 좀 봐.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사위와 김수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우진 씨가 1년 동안 저 여자랑 바람 피웠어. 결혼 전부터. 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약혼 반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석 달 전에 저 여자한테 준 약혼 반지야. 내가 임신했을 때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빚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우진 씨 빚이 1억 5천이야. 대부분 도박 빚이고.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응, 다 증거가 있어. 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미니야. 그리고 학력도 거짓말이야. 서울대 아니야. 직위도 부장 아니고 대리야.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우진 씨는 너를 돈으로 본 거야. 의사니까 돈 벌 거라고 생각한 거지. 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엄마, 나는 바보였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아기도 있는데. 딸이 울었어요. 미니야, 엄마가 물어볼게. 응, 너 정말 그놈이랑 살고 싶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럼 이혼해. 엄마. 근데 이혼하면 나 갈 데가 없잖아. 아기도 혼자 키워야 하고.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니야,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엄마는 가난하지 않아. 딸이 나를 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엄마는 사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 응. 청소용역 회사. 직원이 2,000명이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응. 30년 전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청소 일을 시작했어. 그게 점점 커진 거야. 나는 딸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부자야? 응. 회사 매출이 1년에 500억이야. 500억?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건물도 몇 개 있어. 서울에 2개, 광주에 3개. 딸이 말을 잃었어요. 전부 합치면 800억쯤 돼. 800억. 딸이 소리쳤습니다. 응. 엄마는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숨겨왔어. 청소하는 엄마가 창피할까봐. 엄마. 딸이 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니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나는 정말 바보였어.
엄마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잖아. 엄마를 창피해했잖아. 딸이 울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니야, 이제 우진 씨랑 이혼해. 엄마가 다 책임질게. 엄마, 아기도 엄마가 키울 수 있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이혼할게. 잘 생각했어.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 비서, 내일 변호사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정우진 회사에도 연락해. 내가 최대 주주라는 걸 알려줘. 최대 주주시라고요? 응, 작년에 인수했잖아. 대한전자 지분 30%. 아, 맞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태풍이 몰아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어요. 신 비서와 변호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신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들어와.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야? 미니야. 인사해. 신 비서님이야. 엄마 회사 비서실장이지. 안녕하세요. 따님, 박민희 씨 맞으시죠? 신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법무법인 정률의 변호사님들이야. 2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에요. 딸이 명함을 받았어요. 자, 앉아들 봐.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회장님, 준비했습니다. 신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정우진의 모든 증거 자료입니다. 외도, 도박, 횡령 증거까지. 횡령. 나는 놀랐어요. 네, 회사 돈 2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증거 확보했고요. 신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는 얼마나? 1억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미니야,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사위였습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한 모습이었죠. 당신 왜 벌써 왔어? 딸이 물었습니다. 서류 두고 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사위가 우리를 봤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장모님, 저 바빠요. 회사 가야 한다고요. 회사는 오늘 안 가도 돼. 뭐라고요? 신 비서가 일어났습니다. 정우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클린 시스템 비서실장 심재욱입니다. 신 비서가 명함을 건넸어요. 클린 시스템. 그게 뭔데요? 사위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청소용역 회사입니다. 직원 2,000명. 연매출 500억 규모죠. 사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신 비서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사위가 나를 봤어요. 응, 나야. 클린 시스템 대표이사 박영자. 나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위에게 건넸어요. 사위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30년 동안 청소일 하면서 회사 키웠어. 내가 무시하던 그 청소부가 사실은 회장이었던 거지.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다니는 대한전자. 그 회사 최대 주주가 나야. 사위가 비틀거렸어요. 뭐라고요? 작년에 지분 30% 인수했어. 그러니까 내 말로 하면 내가 내 사장님이지. 사위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우진 씨, 이건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혼?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네, 미니 씨가 이혼을 원하십니다. 딸이 일어났어요. 우진 오빠,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미니야, 잠깐만. 오해야, 오해. 김수진이랑 1년 동안 바람 피운 게 오해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약혼 반지까지 줬잖아. 내가 임신했을 때 사위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학력도 거짓말, 직위도 거짓말,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니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위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다가오지 마. 딸이 물러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사위 앞에 놓았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서명 안 해요. 절대로.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야겠네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판. 좋아요. 해보시죠. 사위가 비웃었어요. 진 비서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우진 씨, 이건 횡령 증거 자료입니다. 횡령. 사위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사 돈 2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셨죠. 도박장에서 쓰시고. 그건 어떻게? 증거 다 있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형사고발 가능하고요. 사위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외도 증거입니다. 진 비서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사위와 김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출입 사진, 키스하는 사진.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증거들로 재판 가면 100% 패소입니다. 위자료 1억은 기본이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징계받을 겁니다. 횡령으로요. 사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나한테 빌지 마. 내 딸한테 빌어. 사위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미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싫어. 나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니야, 제발. 아기 생각해서라도.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없이.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위가 나를 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이미 끝났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횡령한 사람을 회사에 둘 수는 없잖아. 내가 대한전자 이사회에 보고할 거야.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어요. 장모님, 제발. 회사에서 쫓겨나면 나 어떻게 살아요?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짓 생각해봐. 딸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 나는 사위를 똑바로 봤어요. 사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내밀었어요.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사위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우진 씨,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일주일? 네, 집은 미니 씨 명의로 돼 있으니까요. 사위가 나를 봤어요. 이 집이 미니 명의라고요? 응, 내가 작년에 사줬어. 15억 주고. 사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세라고 생각했지?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처럼 나는 사위를 내려다봤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특히 가족을.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한테도 연락했어. 더 이상 만나지 마. 사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수진한테요? 응, 내가 누군지 알려줬지. 그 여자 벌써 도망갔을걸? 사위의 입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짐 싸. 일주일 주는 거야. 나는 사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니야, 방으로 가자. 응. 엄마.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사위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떠나는 날, 딸에게 한 번 더 빌었지만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렇게 사위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미니야, 괜찮아? 나는 딸에게 물었어요. 응. 엄마, 이제 후련해. 딸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요. 우리 아기. 아빠 없이 자라도 행복하게 해줄게. 딸이 웃었어요. 그럼 엄마랑 엄마가 다 해줄 거야. 나도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딸이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3kg, 200g. 엄마, 아기 봐. 너무 예쁘지? 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손녀. 할머니 닮아서 예쁘네. 나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딸이 물었어요. 내가 지어. 응. 박서연이 어때? 서쪽 서차의 인연 연자. 좋다. 박서연. 우리 서연이. 나는 손녀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평생. 손녀가 작게 웃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딸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나는 광주에서 서울로 완전히 올라왔어요. 딸과 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엄마, 회사는 어떻게? 딸이 물었습니다. 짐 비서가 다 관리해. 나는 이제 반은 은퇴한 거야. 그래도 돼. 응, 이제는 우리 서연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손녀를 안았어요. 손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내가 직접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 엄마, 맛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딸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맛있게 먹어. 많이 해놨어. 그런데 엄마. 응? 우진 오빠, 어떻게 됐어?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 회사에서 징계받고 해고됐어. 해고? 응, 횡령이 밝혀져서. 그리고 김수진이랑도 헤어졌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업자득이네. 그래,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해. 엄마, 나 엄마한테 사과할 게 있어. 갑자기. 응, 내가 엄마를 너무 무시했잖아. 청소 일 하신다고 창피해하고 친구들한테 엄마 없다고 거짓말하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난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가 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희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울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민희야,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 너 때문에 살았거든. 엄마, 내가 밥 먹는 거 보면 행복했어. 내가 학교 가는 거 보면 뿌듯했어. 그게 엄마의 힘이었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1년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봐. 회사를 왜?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엄마가 평생 일궈온 회사잖아. 나는 놀랐어요. 너 의사인데. 엄마, 나 깨달았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 처우 개선하고 싶어. 엄마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나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 우리 딸, 같이 일하자. 응, 엄마. 그렇게 딸은 얘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어요. 청소 현장을 직접 다니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안을 만들었어요.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급여, 4대 보험, 완벽 적용, 연차, 보장, 식사 제공. 회사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청소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기업.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4살이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갔어. 사람들 도와주러. 엄마 멋있어? 응. 우리 서연이 엄마 제일 멋있어. 나도 커서 엄마처럼 할래. 서연이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도 멋진 사람 되자. 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민희야,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너는 내 딸이니까. 엄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잘했어. 우리 딸,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 딸, 손녀, 세대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서연이가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해줄게. 나는 서연이 밥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74살. 나는 이제 행복했어요. 딸과 손녀와 함께. 3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그때, 빚에 쪼들리며 청소 일을 시작했던 그때, 손발이 터지도록 일하며 딸을 키웠던 그때,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는 하늘을 봤어요. 우리 딸 잘 컸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손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희야, 엄마 왜 울어? 딸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엄마. 딸이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 나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79살이에요. 클린 시스템은 이제 딸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서연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청소 일 하셨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 그리고 그 일로 내 엄마를 키웠어. 청소 일도 멋진 일이야? 당연하지. 모든 일은 다 소중해. 누가 뭘 해도.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딸은 지금 전국의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어요.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그 일로 지난달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엄마, 이 상은 엄마 거예요. 엄마가 평생 읽어온 결과잖아요. 딸이 상패를 제게 건넸어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뤄낸 거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사위에게 굴복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딸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저는 참았고, 견뎠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복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을, 그리고 어떤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79살 박영자입니다. 청소일로 시작해서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진짜 자랑은 회사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그리고 손녀고요. 이제 저는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감사합니다.